안녕하십니까. 직장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10가지 방법. 우리 직장 생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구독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먼저 상사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자신을 감추지 마라.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부하들이 열심히 일하면 상사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상사만 돋보이게 하고 나는 그대로 그 하나의 상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마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스스로도 자신을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서로 자기도 잘 되고 상사도 잘 되는 것이 이게 떳떳한 어떤 직장 생활 아닌가. 그래서 이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무인장 희생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도 잘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를 빛나게 하고 상사도 돋보이면서 나도 그만한 이 성과를 내고 있다. 상사를 돋보이게 할 만큼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평하지 마라 그런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 상사나 이런 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뒤에 술자리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를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따로 만나서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희망사항이라든지 원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떳떳하게 일을 하고 주장할 바는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한 근무 조건을 확실히 보장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하거나 혹은 경력사원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이렇게 근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말하면 인센티브라든지 근무 조건, 가장 중요한 게 근무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좀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연봉 협상에서는 주장을 안 한다. 근무 조건도 이 말하면은 보장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얘기를 듣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자기가 그 근무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같으면은 그 온당한 급료와 복지와 그다음에 그 근무에 이런 적합한 조건들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내 주장을 하면서 그게 회사가 못 받아들인다 그러 같으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한 근무 조건 이것도 협상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런 협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그런 걸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부와 내동을 하지 마라 이럽니다.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하는 어떤 관계가 돼야지 서로 부와 내동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조직 사회에서는 어느 조직이나 부와 내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이용 당하지는 말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남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개 오래 못 갑니다. 부와 내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충분한 가치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일에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당한 주장을 하고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티 광이나 광대로 명성을 얻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얻은 게 핵심인가? 주된 일은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파티의 광이나 광대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 반짝할 따름이지, 그런 일들이 업무에 연결 못 시키고 업무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두각을 못 나타내면 오히려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평가를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더 추가로 있다 그러면 좋지만은 그게 광적으로 노는 거라든지 음주 오락 가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수명이 길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직장에 끌어들이지 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직장의 일은 직장의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회사와 협상을 해서 뭔가 그 자기가 그 양해를 받아낸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그 부분은 좋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나중에 조직에서 싫어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내가 불필요한 것을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또 언젠가는 무언가 또 요구를 할 거다. 혹은 무언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직장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하고 이렇게 또 직장 생활에서는 그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어떤 사람 보면 이게 직장 생활은 잘하는데 그 외부 문제, 개인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직장 생활 자체,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체도 흐트러져서 나중에 평가가 나빠지고 회사에서 말하면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감정을 잘 다스려라 한다. 감정. 이게 절제라고 하기도 하고 자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보면은 어느 순간 뭐 술 한잔 하고라든지 어떤 화가 났을 때 이걸 확 어디 보면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게 상당히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 되거나 그 위로 올라가 상사가 되었을 때 조직을 상당히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승진에서도 우리가 우선권이 없고 회사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자제력이다. 절제하는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혼자 생활해야 될 사람이지 조직 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건 능력 이전에 개인의 어떤 심성에 관한 문제고 자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에서 제대로 성장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 자제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원만한 어떤 인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숙된 인간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과한 격한 어떤 그런 언행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정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로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주의하라. 성희롱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남을 괴롭히면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업무 성과는 아주 잘 낸다 하더라도 성희롱에 휘말린다든지 말하면은 괴롭힘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입힌다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요새는 보면은 상사도 고발해 버린다든가 그런 세상이니까 전부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분리하면은 그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세상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나 이런 것 이제 사소할 것 같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걸 참지 못하니까 바로 이거는 그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조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 그 개인 어떤 사생활 이런 부분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술 한잔 하면은 무슨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끼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스스로가 조절하고 그런 부분을 그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항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창의력을 발휘하라.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제는 따라서 하는 거, 이미 되어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회사 조직에서 말하면은 크게 원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의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상위력이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아주 높은 절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들과 더불어서 협력하는 것, 이런 것 제반 노력을 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더럽히지 마라. 자신의 가치.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까 전에 어떤 사소한 일에 이렇게 결탁을 하고 어렵게 뭐 할 것 같으면 자꾸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 나의 그 인간 가치, 나의 존재감을 못 드러내면은 그 조직에서는 더 이상의 그 사람이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여기 있으나 딴 데 가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자기 살아나갈 때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조직 생활에서 우리가 제대로 말하면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가 없고 품위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직에서 말하면은 그 제대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공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기엔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도움 됐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매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